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케어 운동하고 스포츠 경기력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도하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정말 러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잘 뛰는 분은 1-20%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러닝과 워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을 보면 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라운드 컨택 타임이라고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데 케이던스가 얘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에서 충격 흡수를 다 하지 못하고 그게 관절로 스트레스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부상이 생기거나 오래 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면의 접촉 시간을 좀 줄여야 하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분당 발이 지면에 닿는 접촉 횟수를 170에서 180 정도의 케이던스로 러닝을 하시는 게 부상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팔은 다리를 대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리의 보폭이 길어지면 팔도 커지거든요. 그다음에 다리의 보폭이 짧아지면 팔도 짧아지긴 해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다리에 맞추고 팔은 크게 흔들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서 가능하면 적게 흔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손은 가능하면 몸에 붙은 상태에서 가벼운 상태로 움직이는 게 좋고요. 단거리를 뛰듯이 크게 흔들어 버리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멀리 뛰거나 오래 뛰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발바닥을 이제 설명드리면 걸을 때는 뒤꿈치가 먼저 닿고 가운데 닿고 발끝으로 밀어내면서 걷거든요. 그래서 뒤꿈치는 멈추겠다는 뜻이고요. 발의 가운데는 서 있겠다는 뜻이고요. 발가락으로 미는 건 내가 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달리겠다는 건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리어풋 뒤꿈치가 완전하게 닿는 것은 사실은 좋은 동작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던스나 지면의 접촉 시간이 짧아지면 뒤꿈치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꿈치 닿고 발바닥 닿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한 번에 닿고 떼면 짧은 시간에 닿겠죠. 그래서 지면의 접촉 시간이 짧아지면 미드풋, 리어풋, 포어풋 이런 개념과 상관없이 달리는 최적의 어떤 발 동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쓸 수 있는 그 한계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운동이라는 건 사실은 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건강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이게 승부욕이 자꾸 생기면서 옆에 사람 이겨야 되니까 30분 뛰었으니까 난 40분 뛰고 40분 뛰면 난 다시 50분 뛰고 이러면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30분만 달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 강도는 대략 러닝으로 봤을 땐 60에서 대략 70%의 운동 강도로 뛰었을 때 우리 심장, 폐, 그다음에 근육들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30분을 기본으로 말씀드린 건 건강적인 측면에서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하시거나 철인 3종 경기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목적이 건강이 아니고 어떤 성취욕이잖아요. 그 성취욕은 사실은 반대로 건강은 조금씩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걷기나 조깅은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유산소 운동은 그 마라토너의 어떤 그 체형을 생각해 보면 되게 말랐잖아요. 근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근육 안에 에너지를 채우지 않거든요. 혈관을 통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순환을 하면서 회전을 시켜요. 그래서 걷기나 달리기를 오래 하면 근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달리기를 안 하세요. 근손실이 생겨버리니까. 애써서 만들었는데 뛰면은 근손실이 생기니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손실이 안 생기게 뛰려면 그 100m 달리기를 하듯 단거리를 빠르게 달리면 근손실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것에 오해가 좀 있는데요. 유산소 하면 달리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력 운동에서도 가벼운 무게를 반복 횟수를 15번, 20번 하면 유산소 운동이고요. 무거운 무게로 4번, 5번 들면 그거는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달리기에서도 걷거나 조깅을 하는 건 유산소고요. 100m 달리기처럼 거의 전력 질주에 가까운 단거리를 뛰면 걔는 무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무산소 운동은 근육을 주로 크게 키우고요. 유산소 운동은 작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러닝을 하면서 다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왜 다치냐면 잘못된 동작으로 뛰거나 또는 내 몸의 어떤 신체 능력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다치신다면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동작을 익혀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 몸의 100%가 아니라 70에서 80% 정도에서 운동을 멈춰 주셔야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다시 러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뛰다가 다치셨다면 이 두 가지를 다시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70대, 80대, 뭐 외국에 100세 되신 분도 뛰어다니시잖아요. 나이 드시면서 뛰는 건 제가 볼 때는 젊을 때 뛰는 것보다 더 멋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러닝을 하다 무릎이나 뭐 발바닥이나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다시 회복을 통해서 다시 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다쳐서 다친 걸 피하다 보면 내가 움직이는 어떤 영역이 점점 좁아지면서 급격하게 나이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게 준비를 해서 다시 러닝에 재도전을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드밀에서 뛰는 이유는 밖에 날씨와 환경이 좋지 않아서 트레이드밀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 보면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비가 온다든지 또는 춥다든지 아주 더우면 러닝을 하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러한 악조건을 조금 좋은 환경에서 뛸 수 있어서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좋은 어떤 효과고요. 트레이드밀에서의 장점은 내가 고정된 상태에서 뛰니까 내 주법을 바꾸기에 조금 더 이점이 있긴 하지만 트레이드밀은 내 몸을 위로만 올려주는, 그러니까 추진력이 아니라 위로만 올라가는 점프 동작으로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근육이 추진력을 내는 데 좀 약해요. 그래서 트레이드밀에서 많이 뛰신 분들이 지면에서 좀 못 뛰는 이유가 수직 운동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력을 발휘하는 운동이 좀 근육이 덜 발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걷는 거는 인체의 몸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요. 근데 달리기를 하면 10도 정도가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드밀에 벨트를 3도, 5도를 딱 올리면 내가 몸을 기울이지 않아도 기울여진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트레이드밀에서 뛴다면 대략 3도에서 5도 정도의 경사를 올리고 뛰면 가장 부담을 적게 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이 날씨에 구름을 보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뛰어야 되는데 실내에 또 사람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달리는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저는 바깥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뛰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나 이런 사용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밖에서 뛰는 걸 권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언제 우리 몸이 좋아지냐면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잘 때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몸이 이제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면서 휴식하면서 우리 몸을 더 강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휴식 시간이 짧아지면 예를 들면 자동차로 하면 100km를 달렸으면 100km를 충전할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시간을 두지 않으면 50km만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반만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휴식은 운동 이상 또는 운동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 3일을 주로 권장하는 건 운동을 하고 완벽하게 회복을 하고 다시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하기 때문에 주로 주 3일 운동이 운동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방식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30분을 뛰는 거랑 1시간을 뛰는 거는 어떤 게 좋다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뛰는 분이 최대로 30분을 뛸 수 있는데 그 30분을 다 채운 거랑 또는 1시간을 뛸 수 있는데 그 반만 뛴 30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일 달린다, 난 정말 매일 달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뛸 수 있는 최대 거리에 반 정도만 뛰시면 매일 뛰셔도 되고요. 나는 주 3일 정도만 뛰고 싶어 그러면 뇌 최대 능력의 7, 80%를 뛰었다 그러면 격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반 사회랑도 비교하면 일도 그렇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해야 왠지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직장인들도 내가 집에서 잘 쉬고 나왔을 때 일을 집중력 있게 잘할 수 있잖아요. 운동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운동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 쉬는 것 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의 운동 선수들도 쉬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운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요. 근데 우리는 주로 운동 시간이 길어지고 휴식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천천히 바꾸셔야 합니다. 만약에 잠이 부족하다면 저는 운동을 그냥 쉬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요소들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7시간의 수면 시간을 최소한 확보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식사, 운동들이 붙어야 건강해지지 24시간 헬스클럽 있죠. 전 개인적으로는 거기 사장님이 보면 싫어하겠지만 최악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야 할 시간에 몸을 자꾸 깨우면 우리 인체의 시계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밤을 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해가 떨어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